자, 오늘 지금 깜짝 놀랄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어제 버지니아주에서 주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땅 따먹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전개에서 공화당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또 민주당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이런 땅 따먹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 건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에다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 텍사스 주의 선거 결과를 보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아니 어떻게 연방 하원들 숫자를 보면은 민주당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민주당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텍사스에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텍사스의 선거 지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제시가 된 거죠. 어차피 주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텍사스주에서 선거구 지도를 바꾸는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민주당 주들이 난리가 난 거죠. 텍사스주가 선거구 지도를 바꾸는데 민주당 연방 하원 자리 5개가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난리가 난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버지니아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버지니아도. 이게 버지니아도 그 영향을 받아서 버지니아주에는 연방 하원 의석이 모두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민주당이 6자리, 공화당이 5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가지고 민주당이 10자리, 공화당이 1자리밖에 가지지 못하게 선거구 지도를 다시 막 바꿔놓는 이러한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절차였죠. 주민 투표를 붙인 겁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그러면 올 중간선거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부터 새로운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투표에 붙여졌는데 오늘 아침에 그 결과가 나오기를 승인이 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승인될지도 모른다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과를 놓고 바로 이러한 트루스 글을 올렸습니다. 뭐냐면 어젯밤 버지니아주에서 조작된 선거가 치러졌다. rigged election. 선거 조작이라는 거, 선거 조작.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거죠. 버지니아주 유권자들이 어제 주의회가 통상적인 주기 외에 민주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연방하원 선거구 경계를 재조정하도록 허용하는 선거구 재조정 주민투표를 승인했습니다. 원래 10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5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정상적인 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도를 바꾸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바꿔도 되겠느냐. 그랬는데 개표 결과를 보니까 95% 개표된 시점에서 찬성이 51%, 157만 4,800표가 나왔고요. 반대가 49%, 148만 6,500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차가 2% 정도라고는 하는데 2% 차이면은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 명백하게 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당이 이긴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조작된 부정선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루 종일 공화당이 앞서고 있었고 분위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조가 됐는데 막판에 이르러서 엄청난 양의 우편 투표 용지가 쏟아져 나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라 이거죠. 이런 상황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또다시 부정한 승리를 거뒀다. 6대5에서 10대1로 바뀔 텐데 지금 이제 연방 하원 의석 숫자가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하지만 11월 대선 결과는 50대 50에 매우 근접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 버지니아주가 어땠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버지니아주에서 이 11개의 연방 의원 선거구를 놓고 이야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표를 받은 지역은 6개 선거구 지역이었습니다. 5개 선거구 지역이 카멀라 해리스 쪽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트럼프가 46.06%, 카멀라 해리스가 51.82%에서 버지니아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이긴 거로 됐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연방 하원 선거구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6대5로 트럼프가 이긴 셈이 돼버렸습니다. 카운티가 버지니아주의 카운티가 133개 카운티가 있습니다. 이 133개 카운티 중에서 90개 카운티가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90개 카운티에서.
커멀라 해리스가 이긴 카운티는 43개밖에 없습니다. 90대 43. 카운티 숫자로 놓고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긴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근데 왜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로 나오게 되느냐? 우편 투표가 끝날 때 돼가지고 우편 투표가 자꾸 들어오면서 계속 민주당 표가 까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처음 겪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밖에 모든 문제들 외에도 주민투표 문구는 의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기만적이었다. 자, 제가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여론조사를 할 때 이 질문 문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답변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유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만적인 방법이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투표할 때 보니까 거기 문구가 있었는데 그 주민투표에 주어진 문구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나는 지극히 뛰어난 인물이지만 나조차도 그 주민투표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투표 문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역 라디오 방송 WVTF에서 보도한 내용을 저희가 봤더니 이렇게 문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의회가 새로운 연방하원 선거구를 임시로 채택할 수 있도록 버지니아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동시에 2030년 인구조사 이후 모든 향후 선거구 재조정 작업에 대해서는 버지니아주의 기존 선거구 재조정 절차가 재개되도록 보장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만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괜찮은 말처럼 들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표현이 뭐냐면은요. 다가오는 선거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정하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공정하지 않다라는 판단 기준은 또 뭐냐? 근거가 뭐냐? 사실은 그래서 이 문장은 상당히 위험한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이미 이 문구가 유권자들한테 혼란을 주거나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미. 이 RNC에서 제기한 소송장에 보면은요, 공정성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명백한 거짓은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공정성이냐. 지금 민주당한테 불리한 것 같은데 민주당한테 유리한 선거구로 만들려고 지도를 다시 만들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오히려 정반대 아니냐 이거죠. 이건 완전 불공정한 선거 아니냐. 이렇게 공화당에서는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버지니아주 민주당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석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석을 더 늘리겠다라고 그걸 자꾸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회복한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깽판을 쳐가지고 망가뜨려 놓는 공정성을 회복하자 민주당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트럼프의 주장은 버지니아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준 게 없습니다. 공화당 의석수가 늘어나게끔 조정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6대5로 민주당이 한 석 더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 그림 구도에서 오히려 10대1로 아주 민주당한테 유리하게끔 전적으로 유리한 말도 안 되는 선거구 지도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선거구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주민투표의 질문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공정한 지도인 것처럼 새로 만드는 지도가 전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올려놓은 트루소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법원이 이 정의의 모독을 바로잡을지 지켜보겠다.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표현을 완전히 잘못 쓰고 사람들을 오도하게 만들었는데,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는 법치를 모독하는 것이다. 현재 버지니아 주 대법원에는 주민투표 문구와 관련해서 이미 3건의 소송이 계류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순회 법원 판사는 이미 해당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주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검토하는 동안 주민투표를 일단 진행해라 라고 허용을 해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주 대법원이 이 원고 측인 공화당 전국위원회의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주민투표 결과는 승인하는 것으로 됐는데 주 대법원에서는 그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다. 조 그루토스, 요번에 장동혁 대표가 만나고 왔다는 그 조 그루토스 RNC 의장은 저스터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하급법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는 그러한 법조계 의견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에서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 과연 주 대법원에서 이 결과를 뒤집을지 저희가 아주 전국적으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곧바로 개원하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탄핵부터 시작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탄핵이라는 부분은요, 이제 와가지고 지금에 와서 또 트럼프 탄핵이라는 부분은 이건 단순하게 미국 국내 정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들끓게 됩니다. 완전히 들끓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세워놓은 기조에 의해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그 기조에 의해서 전 세계에 수십 년 묵었던 전쟁들이 곳곳에서 다 멈추었는데 트럼프 탄핵한다? 미국 지들끼리 지안해서 싸우기 바쁘다? 전 세계가 미국을 웃음거리로 생각하는 순간 아비규환이 닥쳐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재밌는 소식이 하나 최근에 들어온 건 뭐냐면 버지니아주에 있는 카운티들 중에서 한 곳에 있는 카운티 판사가 어제 있었던 주민투표 결과를 인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그런 카운티가 한 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민투표했던 그 결과를 지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렇게 되면 지도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주 대법원이 궁극적으로는 이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어야 이 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과연 이 주 대법원에서 이 선거구 조정을 지나치게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이 지도를 인정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진짜 제대로 된 공정성을 지켜내는 그러한 법원의 옳은 판단이 나오게 될 것인지 이걸 저희가 한번 기다려 봐야 하겠다.